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벌써 5월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한 것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랑 목표를 세우고 몇 달이 지나면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제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를 할 때 꼭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나 스터디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의지를 지속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모임이나 스터디를 자꾸 활용하는지 그 4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뒤로 갈수록 더 확실하지만 좀 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고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입니다. 아마 이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픈 채팅 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주제로 열려있는 많은 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은 장단점이 정말 뚜렷해요. 장점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 그리고 단점은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이상한 사람들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발한 곳은 시도 때도 없이 단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알람을 꺼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 때문에 딱 단기간에 필요한 정보랑 관심이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예전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그 관련 방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글 편집이랑 키워드 잡는 거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익명성의 길에서 빠르게 질문하고 서로 정보 교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또 계속 올라오는 대화들 보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꿀팁을 얻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버려놓은 일에 대한 관심도를 유지하기가 쉽고요. 하지만 오픈 채팅은 그만큼 가벼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임 어플입니다. 소모임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많은 모임이 개설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오픈 채팅에 비해서 모임이라는 이름 아래에 더 폐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죠. 여기도 오픈 채팅처럼 꽤나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점이라면 이성, 보험, 종교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점입니다. 소모임은 주로 주제 없는 사교 모임,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는 모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술만 마시고 놀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입하기 전에 대충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앨범도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소모임은 주로 사람들과 적당히 친목을 다지면서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걸로 대학원 모임, 독서 모임, 그리고 일주일마다 목표 세워서 같이 실천하는 모임, 이렇게 3개를 해봤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주제를 찾아서 가입을 하면 그만큼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몰두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산만함? 오픈 채팅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가벼운 분위기 때문에 좀 아쉬운 곳입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카페, 대학교 사이트 등의 폐쇄형 커뮤니티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보통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수험생들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스터디를 구하죠. 저도 임용고시를 그렇게 준비했었고요. 이런 곳의 장점은 관심사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단점이라면 좀 다양하지가 않아서 찾는 것도 막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령, 성별 정도만 비슷하다면 얼마든지 무게감 있는 모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있는 카페에 가면 심심치 않게 다이어트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와요. 취준생, 회사원들이 몰려있는 스펙업 등의 카페에는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싶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종류로 자기개발 관련 스터디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를 통해서 독서 모임과 다이어트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볼 만큼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덕분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독서 습관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 확실하지만 평소에 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관리를 똑부러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를 주기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모임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블로그에 검색해보고 포스팅을 자주 읽었거든요. 혼자 하면 좀 하다가 말 것 같았는데 그렇게 포스팅을 보면서 꼬리를 물고 물어 다른 블로그에 가다 보니 제가 원하는 모임이 있길래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저는 이 모임 안에서 다른 분들이 매일 아침에 플래너 쓰는 것을 지켜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참 계획적이다 라고 생각만 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플래너 이름도 물어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검색하면서 그분들의 포스팅을 주기적으로 읽다 보니까 또 플래너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즘에는 플래너 모임 사람들과 매주 일요일 아침에 한 주를 어떻게 보내는지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의 일상은 격려하면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구독하고 있는 자기계발 유튜버 히스토리님이 커뮤니티 글에 갑자기 딱 유튜브 스터디를 모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시작을 잘 못했는데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죠. 그 결과 저는 현재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방법은 정말 확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알아주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도 그리고 저를 돌이켜 봤을 때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을 가깝게 놓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